네,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김광덕 데일리 한국뉴스 본부장, 최광웅 데이터정치연구소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뉴스는 아무래도 이 김정인 대표 관련 뉴스가 제일 관심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김정인 대표가 이 비대위에는 뭐 복귀한 것 같습니다. 비대위 회의에 참석했으니까요. 그러나 대표 사퇴를 포함한 자신의 거취 문제, 비례대표 입원을 받을 건지 말 건지 문제,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 표명을 최종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을 두 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번 먼저 듣겠습니다. 자, 김광덕 본부장. 김종인 대표가 사퇴 배수진을 쳤습니다마는 결국엔 사퇴를 안 할 거로 봅니다. 저는. 대표 사퇴 안 할 것이다. 예. 그럼 2번도 받습니까? 근데 2번을 지금 받을 마음은 좀 있겠으나 이제 완전히 2번을 갖는 거라서 노욕을 가진 거로 비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2번 배정은 당신들이 알아서 번호를 배정하시오. 그러나 2번은 빼주시오 하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그런 2번을 굳이 안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거로 봐서는 사퇴 배수진을 친 거 아니냐 여전히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사퇴를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김종인 대표의 사퇴 여부나 비례대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것은 사실 이번 20대 총선에서 그 수도권 의석이 122석, 10석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이 이번 총선의 향배를 결정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 사퇴로 인해서 수도권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김종인 대표를 영입했던 이유도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영입을 했던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김종인 대표가 원했던 바는 그 원래 비례대표 순번에 주로 이제 전문가들을 배치했었는데 어저께 이제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결정된 그 10번째까지, 1번에서 10번째까지 이 명단을 보면은 김정인 대표가 원치 않았던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김정인 대표가 추천했던 전문가들은 다 후순위로 밀리고, 예.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인 노릇을 해왔던 이른바 운동권 출신들이 다 앞순위로 다시 올라갔다. 그렇죠. 이게 중앙위의 그 결과인데, 예. 그 결과가 중도층을 겨냥했던 김종인 대표의 구상과 맞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퇴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사퇴를 하면 더 민주는 선거를 치를 수 없는 단계. 그런데 지금 이 저 수도권 표 분석을 먼저 시작하셔서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시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 비례대표 명단과 순서를 자기 중심의 비대위가 처음 만들어서 중앙위가 돌려놓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시간에서 운동권이라든가 소위 시민사회 세력을 20번 밖에 당선권 밖으로 배정했는데 이건 중앙위 투표를 통해서 9명이 안으로 그러니까 들어갔대요. 그걸 뒤집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순번을 다시 재조정하는 게 있지 않으면 이 당이 친노 패권이라는 모습을 좀 탈각시키지 않으면 수도권에서의 선거도 그런데 그걸 다시 재정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부는 재조정이 될 겁니다. 비대위의 명단을 그러니까 중앙위가 최종 결정 아닙니까? 네. 근데 중앙위를 다시 번복하는 방법도 있는데 중앙위가 다시 소집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까지 하려면 다시 하십시오 하는데 그건 어려우니까. 어쨌든 지금 이 중앙위가 운동권 출신을 앞순위로 다시 배치하고 예. 전문가 그룹을 후순위로 내린 거, 이 명단은 총선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두 분 생각 같으시죠? 예. 예. 그런데 이 명단을 그래서 다시 뒤집을 거다라고 지금 김광덕 본부장이 말씀하시는데 부분적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라도 타협을 할 일부라도 겁니다. 다시 조정할 것이다. 예. 네. 그러면 그것이 김종인 대표와 비대위 간에 또는 김종인 대표와 중앙위 간에 타협점이 어느 그 지점에서가 나올 거다. 예. 그렇게 보시는 예. 겁니까? 나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 원래 뭐 정치라는 게 항상 우리가 마지막 몇 시간 사이에 벼랑 끝처럼 국회가 일할 때도 그렇고 정당에서 할 때 중요한 결정 마지막 몇 시간. 근데 그거 알겠어요. 근데 비대위도 그렇지만 중앙위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종적 의사결정 기구인데 뭐 이렇게 결정했다가 불과 뭐 하루도 안 돼서 또 바꾸고
이거는 우선 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이런 식의 방식이? 왜냐하면 이제 중앙위원회 다수를 점하는 분들이 실제로 수도권 선거에 가장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그 선거 때문이라도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은 이번에 그렇게 운동권을 앞세우고 전문가를 뒤로 보내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것은 별로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결정을 했을까요, 그러면? 그런 결정을 했는데 어저께 중앙위원회에서 근데 그런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안 됐으면 그러니까 그 결정이 옳았다고 판단됐으면 문재인 대표가 급거상경할 이유가 없었겠죠. 문재인 대표는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선거에 예.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급하게 올라왔다. 예. 김종인 대표가 뭐 사퇴하고 말고 이런 문제보다도 예. 어떻게 저는 보세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친노 세력은 이번에 김종인 대표가 선정한 명단의 이 배치라든가 이런 거는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봤어요. 당의 기본적으로 주장한 정체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당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 지원 세력이 시민사회 세력이라 이런 데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어저께 함세웅 신부라든가 와서 국회 와서 성명 발표했잖아요. 그런 점들도 이 당을 이끄는 주도 세력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건데 그걸 완전히 뒤로 빼버렸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당겼는데 비대위 결정을 통해서 그걸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중앙위 결정을 최소한도를 따르는 한도 내에서. 알겠습니다. 예. 이번 사태, 이번 파동을 통해서 역시 당의 주인이 문재인이었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점이 확인된 게 이번에 김종인 대표가 바로 부분적으로 여기서 이 사태 배수진에서 일부 얻더라도 김종인 대표가 결국엔 패자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친노가 승리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당에 처음에 올 때 최대 주주는 친노 세력이고 문재인 대표를 전 대표를 비롯한 친노 세력이고 바지 사장 임 사장으로 온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나 그런 게 아니요 하면서 친노도 일부 상징적으로 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경영을 통해서 이 당의 대주주는 역시 우리야 친노가 대주주야 하는 거를 보여줬고 당신은 역시 나는 임 사장에 불과하구나 하는 거를 절감했다는 점에서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김종인 길들이기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 길들이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가 김종인의 바지 사장이라는 것을 힘으로 확인시켜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김광국 본부장 분석이. 그래서 네. 길들이기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래서 제동을 길들여지기 싫다 그러면은 사퇴하고 고발하면 되는데 지금 사퇴 안 하고 지금 되게 받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길들여진 거네. 총선 이후에도 제동을 걸기 위한 겁니다. 총선 어떻게 이후에. 보세요? 글쎄요. 물론 뭐 어저께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만 보면은 뭐 당연히 뭐 저는 뭐 그걸 뭐 친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친노라기보다도 제 질문은요.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당이 그동안 문재인 대표가 대표에서 물러나도 여전히 문재인 대표가 당을 장악하고 있다. 예. 친노 세력이 또는 친문 세력이 친문 장악하고 세력이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예. 아니다. 이 정치 현실 잘 모르는 얘기다. 김종인 대표가 지금 정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좀 양론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그 김종인 파동을 거치면서 당의 실질적인 주인이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지 않았느냐. 지금 김광국 본부장 대체로 동의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 역시 뭐 동의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러면 이 김종인 대표가 총선 후에 역할이 있다, 대선까지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에 불과하게 됩니까? 주인이 따로 있는데 뭐 아무리 역할을 하려고 그래도 주인이 그 한계를 정해주는 범위 안에서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뭐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그 중도층을 확장하지 않으면은 집권이 불가능하거든요. 총선 이후에도. 그러려면은 역시 어쨌든 간에 임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김종인 대표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김종인 대표가 그 당의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게 문재인 대표가 대선 때까지의 역할을 강조한 그 문제의식이다. 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중도층을 견인하는데 김종인 대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표나 친문 세력이 인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적어도 문재인 예. 대표는 인정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더 효과적인 수단이 있으면 언제든지 바꿔치기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뭐 그럴 수도 그렇죠. 그럴 수도 예. 있죠. 자꾸 내부에서 문제 일으키는 예. 뭐 그런데 중도층은 일부 끌어오지만
그보다는 문제도 안 일으키고 중도층을 끌어오는데 더 효과적인 사람만 발견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대안을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친노의 과거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만 갖고는 집권이 어렵기 때문에 중도로 외연 확장 필요한 거고 이번 선거에서는 김종인이 필요한 건데 현재 내칠 수 없는 이유는 전쟁 중에 장소를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재는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총선 이후에 대선까지도 여러 가지 경제 민주화가 이렇게 필요한데 그 사이에 필요하다고 오늘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을 하는데 그게 말은 했는데 구체적인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를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는지 그거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키워드에 해당돼서 제가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두 분의 해석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표가 급거 서울로 상경해서 김종인 대표를 만나서 40분 넘게 설득했고 어느 정도 설득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대표의 발언 중에 대선 때까지의 역할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저 발언을 그냥 그 맥락적으로 이해하면 김종인 대표의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대권 주자가 이야기하는 듯이 들립니다.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 대선 때까지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 때까지 필요하다 한 말은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진심에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 중간에 김종인 대표가 나는 킹메이커에 관심은 없다 해서 네. 혹시 킹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도 자기 사람을 좀 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저 전제는 내가 대권 주자로 나설 거니까 당신은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킹메이커로서의 글쎄, 그런 걸 주문한 것 같아요. 예,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권 대권의 분담이라든가 이런 전략적 제휴는 할 수 있으나 같이 대권 경쟁을 하는 이런 것은 저는 상상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정당 생활을 좀 꽤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권 대권을 분리하더라도 당권을 진 쪽에서 실제로 힘이 없으면은 자기가 구상한 그 구상대로 펼칠 수가 없는 그런 한계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고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실제로 그 정치권에서 사선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정치 경력이 짧지 않은 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제 그런 그걸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이 있지 않으면은 뭐 킹메이커건 뭐건 하기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바지 사장도 하기 어렵다. 예. 이게 정치판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예. 문재인 대표나 친문 세력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예. 이런 얘기죠. 예. 예. 그러면 지금 대선 때까지 역할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예. 김종인 대표가 그런 정도를 요구한다면 그 힘 실어주는 것까지 감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저 발언은. 예. 그런 점에서 김종인 대표도 뭐 그렇다면 내가 당분간 역할을 더 하겠다. 이렇게 뭐 타협적으로 봉합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뭐 그 정도는 뭐 타협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문재인 대표 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킹메이커를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로 뭐 극존칭을 써도 뭐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저 비대위원회죠. 그러니까 네. 비상대책위원회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대표에게 한 발언 중에 보면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시지 못해 송구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를테면은 새누리당의 최고위원들이 김무성 대표한테 잘 모시지 못해 송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예. 이게 정당에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정당 생활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뭐 제왕적 총재 시절로 돌아간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예우를 잘하는 거, 대표로서 선배로서 예우를 하는 것과 이 표현은 좀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50 시절에 정당 생활을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김종인 대표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화에 익숙하신 분한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문화에 익숙하신 분한테 그렇게 예우를 해드린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대위원들이. 예. 근데 이제 안 맞는 거죠. 국민 정서에는. 예.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송구합니다, 유감입니다, 뭐 이런 유사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민주 정당에 아니 그 앞에 잘 모시지 못해서 예, 잘 모시지 못해 예. 한 건데 그 말한 배경은 뭐냐 하면 이번에 김종인 대표가 요 2, 3일간의 이 파동에서 가장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욕감을 했던 건 자기 노욕도 있었지만 네. 비대위에서 조정안을 내면서 자기의 비례대표 순변을 2번에서 14번으로 어저께 조정해서 가져왔다는 거죠. 네. 근데 근데 이번 비대위는 김종인 대표가 그래도 구성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동안 자기 잘 나갈 때는 이렇게 모시는 척 했는데 막상 이게 위기 상황이 딱 보니까 14번을 제시하면서 자기를 공국에 몰아넣는 소위 말해서 비대위 넘어져, 브루투스 넘어져 이런 같은 분위기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 김종인 대표가 가서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오늘 자기 회한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게 배경이 돼서 송구스럽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재앙적 총재 시절로 돌아간 거 아니냐? 지금 이 최강우 소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느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아니, 정치부 기자 오래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20년 넘게 이 정당 정치의 변천을 보셨을 텐데 예. 어떻게 거꾸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뭐 좀 과거식 문화죠, 이런 게. 알겠습니다. 뭐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새누리당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유승민 의원 문제를 또 보류했습니다. 예. 이거 당 맞습니까? 공당 그리고 집권당의 태도로는 참 어찌 보면 비겁하고 좀 엉절한 처사 같네요, 제가 보기에. 예. 예. 아직도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 쉽게 말해서 야, 그래도 이럴 수가 이렇게 데드라인까지 내일까지가 데드라인 아닙니까, 소위. 예. 이렇게까지 올까 그랬는데 지금 오늘까지 결정하지 않은 거 보니까 내일 데드라인까지 가고 내일까지 탈당을 못하면 무속 출마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당에서 먼저 결정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기다리다 못해서 유승민 의원이 먼저 탈당 무소속 출마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이렇게까지 안 할 거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온 거 봐서 내일 유승민 의원이 먼저 결단할 때까지는 결정을 안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유승민 의원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제가 뭐 예측하기는 좀 멀었습니다만은 예. 뭐 어쨌든 간에 새누리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뭐 잘잘못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유승민 의원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뭐 모색한다 그러고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이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 출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할 것 같습니까? 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먼저. 예. 아까 TV 뉴스를 보니까 할 것처럼 보도가 되던데요. 근데 저도 출마를 할 걸로 예측을 합니다만. 출마할 것이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출마할 가능성이 좀 높은 거로 나옵니다만 무속 출마할 가능성인데 진짜 이런 순간에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본인 마음도 지금 오락가락 할 겁니다. 그래서 봐야 되는데 일단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 어때 오파전이 벌어지는 거죠. 하는 게 맞습니까?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출마하지 않고 이렇게 컷오프가 됐으면 자기 발언에 소위 컷오프 아니에요. 막말에 의해서 예. 이렇게 사실상 공천을 못 받은 배제됐으면은 출마를 안 하는 게 이제 도리라고 봐야죠. 출마를 안 하는 게 도리다. 그런데 출마할 것 같다. 이 두 분이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하면 당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새누리당 경선 과정을 보면은 대개 이제 진박 후보들이 경선에서 줄줄이 지금 낙선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을 보면은 윤상현 후보 진박에 대한 역풍이 있다. 예. 윤상현 의원 무소속 출마하더라도 어려울 것이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상당히 예. 힘들 거라고 일단 봅니다.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선거란 게 구도 싸움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이거 새누리당 공천한 여성분을 보니까 조금 다른 지역도 거론됐던 분이고 조금 약해요. 현재 그 후보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렇고 그래도 또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후보군으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정의당 후보까지 나올 것 돼 있어서 혹시 일부러 약한 후보 냈다고 보십니까? 일부러 약한 후보까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3명의 후보를 추가 공모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 사람이 좀 사실은 더 헤비급들은 하긴, 아니고 다 가벼운. 아니 그 지역에 누가 도전하려고 하는 생각도 잘 못 냈겠죠. 처음에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